엘렌은 스위스 취리히의 오래된 아파트 창가에 서서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어요. 여기서 더는 못 살아.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의 부드러운 능선이 펼쳐졌고 거리엔 트램이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29살, 그녀는 은행에서 보내는 반복된 일상에 완전히 지쳤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똑같은 동료들과 똑같은 인사를 나누고 똑같은 커피 향을 맡는 나날들.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야. 엘렌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늘 모험을 꿈꿔왔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단호했어요. 스위스는 안전하고 안정적이야. 굳이 왜 떠나려 하니?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내리며 물었죠. 어머니는 너 하나뿐인데 멀리 가면 우린 어떡해? 라며 눈물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엘렌은 그 따뜻한 손길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가슴속에서 자라는 불안한 갈증은 점점 더 커졌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엘렌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두 개의 제안이 떠 있었죠. 하나는 상하이의 영어 교사직, 다른 하나는 서울의 디자인 인턴십. 중국이냐, 한국이냐,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 전 친구 마르코와 만난 카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상하이는 돈 벌기 좋아. 외국인 교사 연봉 높고 생활비도 싸다고 하더라. 근데 인터넷이 문제야. VPN 없으면 거의 갇힌 기분일걸? 엘렌은 유튜브에서 본 상하이의 야경을 떠올렸어요. 반짝이는 빌딩 숲과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물결이 눈앞에 그려졌죠. 활기차 보이네. 반면 친구 소피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은 더 자유롭대. 인터넷 빠르고 일상이 편리하다고 하더라. 근데 문화가 좀 낯설 수 있대. 엘렌은 서울의 한강 영상을 기억했어요. 잔잔한 강물에 비친 불빛,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떠올랐죠. 어느 쪽이 나한테 맞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위스의 평화로운 풍경은 그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 엘렌은 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해외로 나가려고요.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안경을 벗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떠나? 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엘렌 너 미쳤어? 스위스가 얼마나 좋은데 위험한 데로 간다고? 라고 다급히 소리쳤죠. 엘렌은 침을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거라니?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중국은 혼란스럽고 한국은 낯설어. 거긴 우리처럼 질서 있지 않아. 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너까지 떠나면 우린 어떡해? 우리 딸 하나뿐인데. 엘렌은 그 손길에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 꼭 돌아올게요. 그냥 제 인생을 찾아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어요. 경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대단한 거냐? 엘렌은 이건 제 선택이에요 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엘렌은 상하이를 먼저 선택했어요. 일단 돈을 벌자. 그 다음에 서울로 가도 늦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옷을 접고 책을 정리하고 작은 여행 가방에 물건을 쑤셔 넣었죠. 이게 맞는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움직이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취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창밖으로 떠나는 비행기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떠나는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묘한 설렘이 그녀를 감쌌어요. 부모님은 배웅하러 오지 않았고 대신 조심하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어요. 엘렌은 답장 없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상하이행 비행기가 이륙하며 스위스가 점점 멀어질 때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날았고 10시간이 지나 푸동 공항에 착륙한 순간
엘렌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야, 이 공기 안개처럼 뿌연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녀를 덮쳤어요. 여기가 중국이구나. 엘렌은 무거운 짐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어요. 니하오. 그녀는 서툰 중국어로 운전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죠. 차가 도로로 들어서자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과 높이 솟은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위스랑 완전히 다르네. 엘렌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상하이의 첫인상은 혼란스러웠어요. 신호등마다 울리는 경적 소리, 길거리에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로 뒤섞인 자전거와 오토바이 소리까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그녀는 놀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좀 써야지 하지만 구글은 접속이 안 됐고 인스타그램도 열리지 않았어요. 뭐야, 이게 뭐지? 엘렌은 당황하며 VPN을 켰지만 연결은 느리기만 했죠. 마르코 말이 맞았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상하이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지만 그 활기는 그녀를 압도하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엘렌은 작은 아파트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 방은 좁았고 창밖으로는 바로 옆 건물의 회색 벽만 보였죠.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네. 그녀는 가방을 풀며 중얼거렸어요. 방 안은 축축한 공기와 묘한 냄새로 가득했고 엘렌은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첫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과 창밖의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렌은 영어 교사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는 상하이 외곽에 있어 지하철로 1시간을 가야 했죠. 뭐야, 이렇게 붐비다니.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엘렌은 숨을 쉴 틈 없이 떠밀려 다녔어요. 스위스에선 이런 혼잡함 상상도 못했는데 그녀는 손잡이를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사 일은 나쁘지 않았어요. 월급이 3배야. 첫 급여를 확인하며 엘렌은 살짝 미소 지었죠. 상하이는 돈을 벌기엔 분명 좋은 곳이었지만 일상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엘렌은 상하이 아파트의 좁은 창가에 서서 뿌연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소음 언제쯤 익숙해질까? 옆집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길거리에서 울리는 경적,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죠. 상하이 생활은 한 달째로 접어들었고 월급은 두둑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걸까? 엘렌은 책상에 놓인 급여 명세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스위스 취리히의 조용한 골목과 달리 여기선 숨쉴 공간조차 없었죠. 프라이버시가 뭐야? 창문을 열어도 옆 건물의 회색 벽만 보였고 공기는 먼지와 매연으로 탁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울 디자인 인턴십 메일이 눈에 띄었죠. 이제라도 가야 하나? 엘렌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민에 빠졌어요. 상하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작은 방엔 그 빛이 닿지 않았어요. 상하이의 일상은 그녀를 끝없이 지치게 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리며 출근했고 니하오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졌어요. 땀 냄새와 밀착된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죠. 어느 날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드는 인파의 가방 끈이 찢어질 뻔했어요. 뭐야, 이게? 엘렌은 손잡이를 꼭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옆에 선 남자가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그녀를 밀었고 엘렌은 화가 치밀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넘어질 뻔한 아이를 붙잡아줬지만 아이 엄마는 고맙다는 말 대신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VPN을 켜도 구글은 간신히 열리고 부모님과의 화상통화는 자주 끊겼어요. 엄마 잘 들려요? 화면이 멈출 때마다 답답함을 삼켰어요. 스위스에선 이런 적 없었는데 학교 동료 제이크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하이는 돈 벌고 떠나는 곳이야. 제이크가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말했죠. 떠난다고? 엘렌이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기 오래 살면 숨 막혀.
사람 많고 자유 없고 다들 몇 년 버티다 가더라. 엘렌은 공감했어요. 상하이는 돈을 주었지만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죠. 어느 흐린 주말, 엘렌은 기분 전환을 위해 상하이 거리로 나갔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나 네온사인 아래 포장마차에서 매콤한 꼬치를 사 먹었어요. 맛있는 따뜻한 양념과 고소한 고기 맛이 입안을 채웠고 잠시 기분이 나아졌죠. 하지만 곧 한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그녀를 찍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찍지 마세요. 엘렌이 영어로 소리쳤지만 그는 웃으며 계속 찍었죠.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고 한 여자는 친구에게 외국인이야 라며 속삭였어요. 엘렌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외국인이 신기한가 제이크가 익숙해질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엘렌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절대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 상하이의 활기는 생동감 넘쳤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은 다를까? 친구 소피의 서울은 자유롭대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엘렌은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서울로 간다. 그녀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방 안에서 짐을 쌌어요. 상하이 고마웠어. 근데 나한텐 너무 무거워. 옷을 접고 책을 쌓고 작은 가방에 물건을 쑤셔 넣으며 혼잣말했어요. 방 안의 축축한 공기와 벽에 스민 묘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떠나라고 재촉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엘렌은 상하이의 빌딩 숲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여긴 기회였지만 집은 아니야. 푸동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서울은 나한테 맞을까? 상하이로 올 때의 긴장과 달리 이번엔 희망이 더 컸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상하이가 멀어질 때 엘렌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어요. 뭐야, 이렇게 상쾌해? 상하이의 뿌연 하늘과 달리 숨이 트였죠. 엘렌은 공항 로비를 나와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KTX? 신기한의 안내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직원이 솔스테이션 디스웨이라며 영어로 친절히 알려줬어요. 상하이보다 훨씬 직관적이야. 열차에 올라 창밖을 보니 넓은 들판과 깔끔한 도로가 펼쳐졌어요.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가 햇빛에 반짝였고 엘렌은 그 여유로운 풍경에 마음이 살짝 풀렸어요. 상하이처럼 붐비지 않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와이파이 바로 돼. 별다른 설정 없이 빠르게 연결된 인터넷에 미소가 번졌어요. 상하이에서 VPN으로 고생한 게 뭐였지?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 도착했어요. 여기 좋아 보여요. 답장이 금방 왔죠. 조심해, 엘렌. 그녀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엘렌은 숙소로 향했어요. 여기가 내 새 집이야. 아파트는 상하이보다 넓었고 창밖으론 한강이 살짝 보였죠. 이런 전망이라니 짐을 풀며 안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렌은 디자인 회사로 출근했어요. 지하철은 붐볐지만 질서가 있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상하이랑 다른의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 민지가 웰컴 투 솔 이라며 밝게 웃었어요. 생크스 여기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점심시간 민지가 떡볶이 먹으러 갈까? 라고 물었어요. 뭐가 이렇게 매워? 한 입 먹고 눈을 찡그렸지만 맛있네. 라며 웃었어요. 퇴근 후 그녀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뭐야, 이 분위기. 강물에 비친 불빛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강가의 핀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상하이에선 이런 여유 없었어. 한 커플이 오늘 고생했어 라며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죠.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네. 엘렌은 그 자연스러움에 끌렸어요. 상하이랑 너무 달라. 상하이의 과밀과 제약을 떠올리며 비교했어요. 서울은 자유로웠고 그녀에게 숨쉴 공간을 줬죠. 여기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엘렌은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상하이의 무게를 벗고 서울에서 새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엘렌은 서울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상하이의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달리
새벽 공기는 고요했고 강물은 잔잔히 반짝였죠. 서울에 온 지 일주일, 그녀는 디자인 회사에서의 새 시작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여긴 나한테 맞을까? 엘렌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상하이의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난 기쁨은 컸지만 낯선 환경은 여전히 그녀를 긴장하게 했죠. 아파트는 상하이의 좁고 축축한 방보다 훨씬 넓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어요. 그래도 여기선 숨이 쉬어져 그녀는 가방을 들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문득 스위스 집에서 보던 알프스 산맥이 떠올랐지만 한강의 부드러운 흐름도 점점 정감이 갔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지만 상하이와는 달랐다. 질서가 있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타고 문이 열리면 차분히 내렸어요. 엘렌은 손잡이를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상하이에선 밀치기 당하기 바빴는데 어느 날 상하이 지하철에서 가방이 사람들 틈에 끼어 찢어질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화가 나서 손잡이를 꽉 쥐며 참았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서울에선 그런 혼란이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 민지가 반갑게 맞았어요. 엘렌 잘 잤어? 민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죠. 응, 고마워. 엘렌은 그 작은 배려에 살짝 놀랐어요. 상하이 학교에선 동료들이 늘 바빠 인사조차 나눌 시간이 없었거든요. 민지는 엘렌을 데리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여기선 다들 영어 좀 해. 걱정 마.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엘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숨기기 힘들었어요. 첫 업무는 디자인 프로젝트의 초안을 검토하는 거였어요.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봐. 엘렌은 한국 특유의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상하이에서 가르쳤던 영어 수업과는 완전히 달랐죠. 색감과 구성이 조화를 이루며 눈을 사로잡았고 세련된 글꼴과 작은 장식 요소들이 독특했어요. 어때, 할만해? 팀장 수진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재밌어요. 엘렌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천천히 배워. 우리 팀은 서두르지 않아라고 덧붙였죠. 상하이의 빡빡한 일정과 달리 여기선 여유가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새로운 도전이 왔어요. 엘렌, 떡볶이 먹으러 가자. 민지가 손을 끌며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죠. 뭐가 이렇게 매워? 엘렌은 한 입 먹고 눈을 찡그렸어요. 빨간 양념이 입안을 태우는 듯했고 땀이 살짝 맺혔죠. 민지가 웃으며 물 마셔. 익숙해질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맛있긴 한데 엘렌은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상하이의 매콤한 꼬치와 비슷했지만 떡의 쫄깃한 식감은 새로웠어요. 퇴근 후 엘렌은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러 갔어요. 건배. 민지가 잔을 들며 소리쳤고 엘렌도 따라 잔을 들었어요. 상하이에선 이렇게 마실 여유가 없었어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엘렌은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점점 끌렸어요. 한 동료가 한국 드라마 봤어? 라고 묻자 엘렌은 아직이라며 머쓱하게 웃었죠. 엘렌, 한국어라도 좀 배워봐. 재밌을걸? 민지가 제안했어요. 응, 해볼게. 엘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낯선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밀려왔어요. 상하이에서 느꼈던 중국어의 벽과 비슷했지만 여기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죠. 상하이랑 달리 여긴 자유로워 그녀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상하이의 숨막히는 규제와 달리 서울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어요.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엘렌은 길거리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지 한글 간판만 가득한 골목에서 당황했죠. 상하이처럼 혼잡하진 않았지만 낯선 글자는 그녀를 막막하게 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익스큐즈미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어요. 언어가 문제네. 엘렌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빠른 와이파이 덕에 지도를 열 수 있었죠. 상하이였다면 VPN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그녀는 서울의 편리함에 안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렌은 상하이를 떠올렸어요. 거긴 숨막혔어. 여기선 적어도 내가 나일 수 있어.
상하이의 과밀과 제약이 그녀를 짓눌렀다면 서울은 숨 쉴 틈을 주었어요. 주말 아침 엘렌은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이 공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강가에서 뛰노는 강아지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 마리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어요. 귀여워 엘렌은 웃으며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자 기분이 좋아졌죠. 상하이에선 이런 여유 없었지.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해. 엘렌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상하이 포장마차의 혼잡함과 달리 여기선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근데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엘렌은 아직 낯선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어요. 상하이에서처럼 외톨이가 될까봐 걱정도 됐죠. 저녁 엘렌은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서울 어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좋아요. 상하이보다 훨씬 나아요. 엘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낯선 곳이잖아. 아버지가 신문을 내리며 말했죠. 네, 걱정 마세요. 엘렌은 그들의 목소리에 위안을 느꼈어요. 상하이에서처럼 통화가 끊기지 않아 마음이 놓였죠. 여기선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창밖 한강을 보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엘렌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을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상하이와 비교하면 여기선 마음이 편해. 엘렌은 통화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서울은 그녀에게 새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조금씩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엘렌은 서울 회사 사무실의 창가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벌써 2달이라니. 서울에 온 지 2달째. 그녀는 디자인 팀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여기가 내 터전이 될 수도 있겠어. 엘렌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디자인 초안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상하이에서의 고단했던 기억은 점점 흐려졌고 서울의 일상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갔어요. 아침 햇살이 한강 수면에 반사되며 사무실 안까지 따뜻한 빛을 던졌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상쾌했어요. 상하이의 뿌연 하늘과는 너무 다르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서울의 리듬에 몸이 익숙해졌고 처음 느꼈던 낯설음은 이제 편안함으로 바뀌었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그 안에 심은 다육식물의 초록 잎사귀가 그녀의 공간을 더 아늑하게 만들었어요. 문득 스위스 집에서 키웠던 허브 화분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이 작은 식물이 더 정감 갔어요. 회사에서의 하루는 상하이와 달리 균형이 있었어요. 엘렌 이거 어때? 민지가 옆자리에서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엔 그녀와 함께 작업한 포스터 디자인이 떠 있었죠. 파스텔 톤의 배경에 깔끔한 한글 글씨가 돋보였고 작은 꽃 장식이 포인트를 줬어요. 좋은데 색감이 좀 더 부드러우면 어때? 엘렌이 제안했어요. 오, 맞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 민지가 바로 수정하며 밝게 웃었죠. 상하이 학교에선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했던 그녀였지만 여기선 팀워크가 자연스러웠어요. 민지가 수정한 디자인을 다시 보여주자 엘렌은 완벽해.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 꽃 모양이 포인트가 되네. 그녀는 화면을 자세히 보며 덧붙였죠. 팀장 수진이 다가와 엘렌 요즘 실력 늘었네라며 어깨를 툭 쳤어요. 고마워요. 엘렌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상하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인정이었죠. 여긴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이야. 그녀는 자신감이 조금씩 쌓이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 떠난 뒤 엘렌은 잠시 창밖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한강 위로 떠가는 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 자유로운 모습이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퇴근 후 엘렌은 민지와 한강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 먹자. 민지가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이 냄새 엘렌은 침을 삼키며 고기가 노릇노릇 익기를 기다렸어요. 상하이 포장마차의 매콤한 꼬치와 달리 삼겹살은 고기 본연의 맛이 진하게 느껴졌죠. 쌈장 찍어 먹어. 민지가 쌈장을 건네며 상추에 고기를 싸줬어요.
엘렌은 상추를 받아 쌈을 한 입 베어 물었죠. 뭐야, 이렇게 맛있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어요. 쌈장의 짭짤함과 고기의 기름진 맛, 상추의 아삭함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춤을 췄죠. 한국 음식 중독될걸?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엘렌은 웃으며 이미 된 것 같아라고 대답했죠. 민지가 구운 버섯과 마늘도 접시에 덜어주며 이것도 먹어. 라고 했어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더 맛있네. 엘렌은 웃으며 고기를 또 한 점 집었어요. 상하이에선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지만 서울에선 동료들과의 시간이 그녀를 따뜻하게 채웠어요. 여기선 외롭지 않아. 그녀는 고기를 씹으며 생각했어요.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분위기를 더해줬고 멀리 보이는 여의도 빌딩들이 반짝였어요. 주말엔 엘렌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교재를 보며 발음을 따라했어요. 민지가 추천한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처음엔 혀가 꼬여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어요. 엘렌 발음 좋아. 선생님이 칭찬하자 그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상하이에서 중국어 배울 땐 이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상하이의 언어는 생존을 위한 도구였지만 한국어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다리였어요. 수업 후 엘렌은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 주세요.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주문했고 직원이 네, 여기요라며 웃어줬어요. 성공했어. 엘렌은 속으로 환호하며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창가 자리에 앉아 교재를 펼쳤어요. 저는 엘렌이에요. 그녀는 문장을 소리내 읽으며 연습했어요. 상하이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달리 서울에선 작은 성취가 그녀를 뿌듯하게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며 그녀는 그 속에 점점 녹아드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날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엘렌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을 했어요. 늦어서 힘들어 그녀는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상하이의 고된 나날이 떠오르며 잠시 주저앉고 싶었죠. 책상 위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시계는 자정을 넘겼어요. 창밖 한강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복잡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어요. 엘렌 아직 안 갔어? 나도 도울게. 민지가 커피 2잔을 들고 웃었어요. 고마워. 엘렌은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상하이에선 혼자 남아 고군분투했지만 서울에선 누군가 함께 해줬어요. 여긴 다르네. 그녀는 민지와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민지가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라며 서류를 분류하자 엘렌은 정말 큰 도움 됐어라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한강의 야경이 그녀를 위로했어요. 강물에 비친 불빛이 반짝이며 피로를 씻어줬죠. 엘렌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요즘 잘 지내. 화상통화로 서울 생활을 전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죠. 상하이로 떠날 때 부모님과 다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엘렌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너도 힘들었지. 이제 잘 되면 됐어. 아버지가 드물게 부드럽게 대답했죠. 서울이 날 바꾼 것 같아요. 엘렌은 웃으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친구도 생겼어요. 그녀는 최근 팀에서 맡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덧붙였죠. 상하이에서처럼 통화가 끊기지 않았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따뜻해졌어요. 여기선 마음이 편해. 그녀는 통화를 마치며 창밖 한강을 봤어요. 부모님의 걱정이 줄어드는 걸 느끼며 그녀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엘렌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이 바람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상쾌함을 줬어요. 상하이의 탁한 공기와 달리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죠.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다들 여유로워 보여 한강변에서 아이들과 뛰노는 부모,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까지. 나도 점점 이렇게 되고 있나? 엘렌은 페달을 밟으며 미소 지었어요. 상하이에서 잃었던 자신감이 서울에서 조금씩 돌아왔어요. 자전거를 세우고 강가에 앉아
그녀는 물결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상하이의 무게를 벗고 서울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죠. 저 멀리 보이는 다리의 불빛이 그녀에게 희망처럼 다가왔어요. 엘렌은 서울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이제 6달이 됐네. 서울에 온 지 반년. 그녀는 이 도시가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느낌을 받았죠. 여기가 내 집이야. 엘렌은 손에 든 따뜻한 허브차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상하이에서의 혼란과 무거운 기억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가 됐고 서울은 그녀에게 안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선물했어요. 저녁 하늘이 강물에 비치며 붉고 보라빛으로 물들었고 멀리 보이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상하이의 화려함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어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발코니에 놓인 작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그녀의 소박한 일상을 완성했고 그 옆에 둔 화분의 초록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생기를 더했어요. 회사에서 엘렌은 이제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어요. 엘렌, 이 프로젝트 내가 주도해 볼래? 팀장 수진이 회의실에서 제안했어요. 제가요? 엘렌은 잠시 놀랐지만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네, 해볼게요 라고 답했어요. 상하이에서처럼 혼자 고군분투했던 날들과 달리 서울에선 동료들의 지지가 그녀를 든든히 받쳐줬어요. 민지가 옆에서 엘렌이라면 잘할 거야. 너만의 느낌 살려봐라며 밝게 웃었고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어요. 그녀가 주도한 프로젝트는 지역 축제를 위한 디자인이었어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엘렌은 화이트보드에 스케치를 그리며 설명했죠. 파스텔 톤의 배경에 손으로 그린 듯한 꽃과 나뭇잎 장식을 더해 그녀만의 스타일을 녹여냈어요. 상하이에서 가르쳤던 영어 수업과는 달리 여기선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 수진이 엘렌, 이거 정말 잘 됐어. 클라이언트가 너무 좋아하던데라며 칭찬하자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그녀는 책상에 앉아 포스터 샘플을 다시 보며 뿌듯함을 곱씹었어요. 퇴근길 엘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이 바람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강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전거 벨소리가 귓가를 채웠어요. 상하이에선 이런 평화 없었지. 그녀는 상하이의 뿌연 하늘과 끊임없는 소음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강변에서 만난 노점상 아저씨가 떡볶이 드실래요? 라며 손으로 접시를 내밀었어요. 네, 주세요. 엘렌은 이제 익숙한 한국어로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매콤한 떡볶이를 받아들고 강가 벤치에 앉았죠. 이젠 매운 것도 괜찮아 한 입 먹으며 그녀는 서울의 맛에 완전히 적응했음을 느꼈어요. 상하이의 매콤한 꼬치와 비교하며 웃었어요. 그때는 먹을 때마다 물만 찾았는데 이제는 이 양념 맛이 좋네. 길가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강물에 비친 석양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쌌어요. 엘렌은 상하이 경험을 되새기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서둘렀어. 상하이로 떠난 건 돈과 기회를 좇은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외로움과 답답함뿐이었죠. 서울은 달랐어. 그녀는 노트에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상하이의 과밀한 지하철에서 땀에 젖은 사람들 틈에 끼어 숨을 고르던 순간 느린 인터넷 때문에 부모님과 통화가 끊기던 밤들, 그리고 프라이버시 없이 옆집 소음에 시달리던 기억들. 반면 서울은 여유와 따뜻함을 줬어요. 난 여기서 나를 찾았어. 엘렌은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상하이는 그녀에게 실패가 아닌 배움을 줬고 서울은 그 배움을 꽃피울 무대가 됐어요. 모든 경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상하이에 힘겨웠던 날들이 없었다면 서울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엘렌, 서울에서 잘 지낸다니 기뻐. 어머니가 화상통화로 말했어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와 주름진 눈가가 보였죠. 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엘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하이로 떠날 때 부모님과 다퉜던 기억은 이제 웃으며 나눌 이야기가 됐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고집부렸죠. 엘렌이 먼저 사과하자 아버지가 다 지난 일이야. 너도 힘들었잖아 라며 손을 저었어요. 가끔 놀러와요. 서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엘렌이 제안했어요. 그래 가볼게. 한강이 예쁘다더라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죠. 삼겹살도 같이 먹어요. 엘렌이 덧붙이자 아버지가 그거 맛있나? 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상하이에 끊기던 통화와 달리 서울의 빠른 인터넷은 가족을 더 가깝게 했어요. 이제 부모님도 날 믿어주는구나. 통화를 마치며 엘렌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창밖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느 주말 엘렌은 한강에서 열린 축제에 갔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야. 그녀가 디자인한 포스터가 축제 입구와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파스텔 색감과 따뜻한 글씨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작은 꽃 장식이 축제 분위기를 더했죠. 이거 예쁘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상하이에서 꿈꾸지 못했던 성취감이 밀려왔죠. 민지가 옆에서 엘렌 대단해.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라며 팔을 흔들었어요.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한 노점에선 김밥을 나눠줬고 엘렌은 받아들며 고맙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여기선 모두가 함께야. 그녀는 상하이에 고립된 순간들과 비교하며 감격했어요. 축제 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자유를 만끽했죠. 서울이 날 키웠어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새로운 꿈을 꿨어요. 엘렌은 최종 선택을 내렸어요. 여기서 살 거야. 서울은 그녀에게 집이자 꿈의 시작이었죠. 디자이너로서 더 성장하고 싶어 그녀는 노트에 새 목표를 적었어요. 상하이에서의 시련을 딛고 서울에서 찾은 안정과 열정.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엘렌은 한강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축제의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고 붉고 노란 빛이 강물에 반사됐어요. 불꽃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고 그녀는 그 빛 속에서 미래를 봤어요. 상하이와 서울 두 세계 사이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선택했어요.